이 당의 사안의 상가 같은 경우는 대규모전폭 개설자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규모전폭 관리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대규모전폭 관리자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또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전폭 관리자 지정을 위해서는 입점 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또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 대규모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상시 운영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의 상가에서는 이런 요건을 못 갖췄어요. 이런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규모 점포 개설자는 존재하는데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의 사안은 대규모 점포 개설자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관리 업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 즉 관리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용역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용역비 청구를 하는 것이고 이 용역비 청구가 과연 정당한지 여부는 결론적으로 상가가 분양된 이후에도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관리 권한이 살아있느냐, 관리비 징수 권한도 살아있느냐, 이게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 사안과 더불어서 실무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중 상가로만 이루어지거나 상가가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가는 집합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가가 일정한 면적과 요건을 갖춰서 방금 전에 보셨죠? 매장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상시 운영 중일 것, 그리고 연접해 있을 것, 이런 요건들을 갖추어서 대규모 점포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하거나 대규모 점포 관리자를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어떤 건물은요,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 별도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별도의 행위로서 관할관청, 즉 구청이면 구청, 시청이면 시청, 보통은 일자리 경제과 또는 시장 경제과 이런 데서 이걸 담당하더라고요. 이러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결론적으로 대규모 점포 관리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은 되어 있다. 이제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이제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예요. 매장이 분양된 점포의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습니다. 이 규정을 매장이 분양된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지위는 자동 상실하고 대규모 점포 관리자만 매장 관리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다수의 판례였습니다. 이 경우에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지정되지 못하면 건물 내에서는요, 대규모 점포 개설자는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관리권을 상실했고 아직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아직 지정되지 못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결론적으로 건물 안에 있는 대규모 점포의 관리 권한자가 없게 되는 그런 관리권 공백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안은요, 이게 항소심이었거든요. 이 항소심 판례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없이 아직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만 되어 있어서 대규모 점포 개설자만 존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개설자는 관리비 징수권을 갖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아가서 판례는 관리단이 설사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그 관리 권한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이 사건에 있어서 관리비 징수권과 같은 그런 관리 권한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